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주제, 바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끼 식사를 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진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지, 또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한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죠.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대충 때우듯 식사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만성질환이나 피로감,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한 레시피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건강한 식생활이 결코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각 기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음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식물성 지방,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곡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흰쌀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식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초록잎 채소인 시금치, 케일, 근대부터 시작해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가지 등 다양한 색의 채소를 섭취하면 각기 다른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지만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1회에서 2회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베리류, 바나나, 감귤류는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추천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원이 더 적합하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고 식물성 기름,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과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할 경우 피로감, 집중력 저하, 소화 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물 6잔 이상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몸에 좋은 음식들은 단순히 개별 식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섬유질과 비타민 흡수가 원활해지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식재료들을 어떻게 맛있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을지, 실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들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소개한 몸에 좋은 식재료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식단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강 레시피는 아침 식사로 정말 좋은 통곡물 오트밀입니다. 귀리를 우유나 물에 끓여 부드럽게 만든 후 그 위에 바나나, 조각이나 블루베리, 견과류를 올려주면 섬유질, 비타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간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꿀을 아주 소량 추가해도 괜찮고
아침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날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한 오버나이트 오트밀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메뉴는 시금치와 두부를 활용한 따뜻한 채소 수프입니다.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양파와 마늘을 볶은 뒤 시금치, 두부, 버섯, 당근을 넣고 끓여주면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닭가슴살을 약간 추가하셔도 좋고 된장이나 소금 대신 천연 다시마 육수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에 추천드릴 곡물 샐러드입니다. 찐 귀리나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의 병아리콩, 삶은 달걀, 토마토, 오이, 루꼴라 같은 채소를 섞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하면 완성됩니다. 이 메뉴는 준비 시간도 짧고 도시락으로도 적합하며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저녁 메뉴로 부담 없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닭가슴살 채소 볶음입니다. 닭가슴살은 기름 없이 살짝 삶거나 구워서 준비하고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애호박 같은 채소를 가볍게 볶아 섞으면 됩니다. 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향신료나 허브를 이용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스무디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를 베이스로 하고 바나나, 블루베리, 시금치, 견과류 등을 함께 넣고 갈아주면 하루 중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 훌륭한 보충제가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외에도 계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식단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봄에는 나물류나 제철 채소를 활용한 데친 샐러드나 무침, 여름에는 수분이 풍부한 오이나 수박, 토마토, 콩국수 같은 차가운 메뉴, 가을에는 단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와 따뜻한 수프, 겨울에는 미역국, 된장국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식재료의 특성과 계절을 고려해 다양하게 조합하면 식단에 질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재료가 많은 요리보다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시고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하게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체중까지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실천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과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 중심의 다이어트 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마지막 주제로 다이어트 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저장하는지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원칙은 급격한 절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 수는 있어도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량 저하, 요요 현상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되 식사량과 질을 조절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었던 밤 이후 첫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고르게 들어간 아침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밀빵에 달걀, 아보카도, 바나나 한 개 정도면 포만감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사입니다. 점심은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식사입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채소 위주의 반찬 구성과 탄수화물의 양은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어야 하는 식사입니다. 밤이 될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가 쉬운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구성하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 삶은 닭가슴살, 구운 채소 등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식사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간식입니다. 간식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이 느껴질 때 과자나 빵보다는 삶은 달걀, 견과류, 사과 한 조각,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6잔 이상, 가능하다면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식욕 조절, 노폐물 배출, 피부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 전 물 한 잔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에너지로 소모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근육량 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단기간에 빨리 빼겠다는 조급함보다는 하루하루 건강한 습관을 쌓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좋은 음식의 종류와 그 이유, 영양소별 섭취 원칙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트 팁이었습니다. 이 3가지 주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리할지를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내 몸에 맞는 식사량과 식사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을 가볍게, 아침을 든든하게, 점심을 과하지 않게 구성하면서 간식을 줄이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가공식품을 덜 먹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만 지속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수면이 편안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하고 피로가 덜 쌓이고 기분이 한결 안정되고 생각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건강한 식습관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기분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식습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분명히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